뼈의 미세 환경의 특성과 뼈 성장인자를 고려한 치료를 해야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병식의 K미래의학 조병식 원장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K미래의원에서 뼈전이 유방암 한 분이 호전된 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뼈전이 암을 어떻게 치료할 건지 제가 10년 동안 해왔던 방법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뼈전이는 암세포가 혈류나 림프계를 통해서 뼈로 이동해서 정식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뼈전이가 환우분들께 많은 고통을 줍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이고요. 뼈를 세포들이 먹고 들어가면서 골절의 위험이 증가하는 게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뼈에서 칼슘 이온이 빠져나와서 고칼슘 혈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또 척추로 전이된 뼈전이 암 같은 경우는 신경을 눌려서 신경 증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고칼슘 혈증은 이제 혈액 검사로 파악을 하는데요. 혈액 검사 항목 중에 알칼라인 포스파타제라고 줄여서 ALP라고 합니다. 이 수치가 증가합니다. 이거는 뼈에서 칼슘 이온이 빠져나와서 이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칼슘 혈증을 이 ALP 수치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뼈전이가 잘 일어나는 4대 암이 있습니다. 1번이 유방암입니다. 척추, 골반, 늑골, 대퇴골에 주로 전이가 잘 되고요. 두 번째는 전립선 암입니다. 남성 암 중에서는 가장 뼈전이가 흔한 암이고요. 주로 골반뼈, 척추, 대퇴골 이쪽에 전이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폐암입니다. 폐암은 다양한 장기로 전이가 일어나는데 뼈 전이도 흔한 편입니다. 척추, 골반, 갈비뼈에 흔하게 전이가 되고요. 네 번째는 신장암입니다. 척추, 골반, 대퇴골에 흔히 전이가 일어나게 되고요. 특히 이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뼈 전이가 흔한데요. 유방암, 전립선암 세포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골수와 상호작용을 하고요. 성장인자, 신호전달 경로 등이 뼈 전이를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호르몬 수용체에 영향을 받습니다. 에스트로겐 양성, 프로제스테론 양성, 유방암에서 특히 뼈 전이가 흔한데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 수용체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립선암도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뼈 전이가 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뼈 전이가 있을 경우에 치료법을 보면 첫 번째는 통증을 감소시키고 골절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요. 조메타라고 합니다. 파골세포의 기능을 억제해서 뼈 흡수를 감소시키는 약물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데노스맙이라고 엑스지바라는 약입니다. NKL 억제제라고 합니다. 파골세포를 형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억제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입니다. 통증 완화와 골절 예방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흔히 하고요. 세 번째는 에스트로겐 양성, 프로제스테론 양성 유방암, 그리고 전립선암에 뼈 전이가 흔하다고 했죠. 그래서 항호르몬 치료를 하고 또 항암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치료들이 뼈 전이를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완치 목적이 아니고요. 정상을 완화하는 대증요법 위주가 되고요. 또 암의 성장을 억제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게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대의학에서 이 뼈전이 암에 있어서 한계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뼈 성장인자를 고려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약물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표전 치료만 가지고는 뼈전이 암을 치료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뼈의 미세 환경의 특성과 뼈 성장인자를 고려한 치료를 해야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수의 간질 줄기세포가 암세포 생존과 정식을 촉진하기 때문에 암줄기세포를 억제하는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뼈 성장인자인 TGF-베타, 그리고 IGF, PDGF, 혈소판 유래 성장인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억제해
해야 뼈전이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현대의학에는 이런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 연구 단계에 있고요. 저는 이제 10년 전부터 이 뼈전이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기전들을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을 사용해서 또 뼈전이암을 효과적으로 치료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암줄기 세포를 억제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암줄기 세포를 억제하는 여러 가지 전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드린 바가 있고요. 오늘은 뼈 성장인자인 TGF-베타 그리고 IGF 그 다음에 PDGF 혈소판 유래 성장인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파이토케미칼 전염물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TGF-베타를 억제하는 파이토케미칼입니다. 여러 논문들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한 연구에서는 실리빈이 TGF-베타 신호 전달을 억제해서 전립선암의 뼈 전이를 감소시켰다는 연구가 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커큐민, 강황에 많은 파이토케미칼이죠. TGF-베타1의 발현을 억제해서 유방암 세포의 뼈 전이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TGF-베타를 억제하는 파이토케미칼이 뼈전이 치료에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연구 개발한 메디칼 푸드를 활용합니다. CNR이라고 제가 12년 전에 연구 개발한 메디칼 푸드입니다. 이것은 유기 미네랄과 발효강을 믹스한 것인데요. 그리고 CNR 워터라고 유기 미네랄 음이온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가 되겠습니다. 혼합 음료로 개발되어 있고요.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양리학 실험실에서 이 실험을 한 바 있습니다. CNR 워터가 섬유화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 TGF-베타를 억제하는 결과로 나타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간 성상세포에서 섬유화 억제 효과 실험입니다. 그리고 제가 5년 전에 동물 실험을 또 한 게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증 마우스 모델 실험에서 이 TGF-베타 면역 조직화학 염색 검사에서 사구체 경화증과 세뇨간질 섬유화증을 억제하는 중요한 성장인자인 사이토카인 TGF-베타를 억제하는 결과가 나온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 개발한 메디칼 푸드가 뼈 전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제가 치료한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도움이 될 수 있다. 연구 실험 결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 그로스 팩터입니다. 또 이것을 억제하는 파이토케미칼이 있습니다. 커큐민, 제니스테인, 콩에 많은 파이토케미칼이죠. 그 다음에 녹차에 많은 EGCG, 또 포도 껍질과 알로에 많은 레스베라트롤, 또 에피제닌, 케라세틴, 양파 껍질에 많죠.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이 이 IGF 신호 전달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연구와 논문이 나와 있고요. 챗GPT 찾아보시면 그런 논문들이 여러 편 나와 있습니다. 저는 민들레 은근키 300초를 사용을 합니다. 민들레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고요. 은근키는 실리빈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고요. 300초에는 케라세틴 성분이 풍부해서 인슐린 그로스 팩터 IGF-1, IGF-2를 경로를 억제합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민들레는 꽃이 노란색이나 흰색이죠. 노란같이 이제 가장 흔한데 봄철에 피는 꽃이고요. 그래서 이 민들레를 활용을 하고요. 은근키는 이 사진에 보듯이 이제 자주색이나 보라색 꽃이 핍니다. 그리고 300초는 잎을 주로 활용을 하고요. 주로 잎이나 줄기를 다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PDGF 혈소판 유래 성장인자 신호 전달을 억제하는 파이토케미칼입니다. 커큐민, 제네스테인, 레스베라트롤, EGCG, 퀘르세틴 이런 것들이 항암, 항섬유화, 혈관 신생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또 많은 논문과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고요. 저는 청피와 후박을 사용을 합니다. 청피는 청귤 껍질이죠. 귤이 다 자라지 않는 미숙한 껍질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에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헤스페리딘, 나린진 이 성분들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후박은 한약재로 사용을 하는데 후박나무 껍질을 사용을 하는데요. 고노키올 성분이 풍부해서 PDGF 신호 전달을 차단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청피와 후박
나무입니다. 제가 10년 동안의 뼈 전이암을 또 파이토케미칼 전염물을 이용해서 많이 치료를 해왔고요. 두 케이스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대부분의 뼈에 전이가 되어 있는 폐암 환자분이셨습니다. 두개골부터 척추 전체에, 그리고 흉골, 왼쪽 어깨뼈, 골반뼈까지 다 전이가 되어 있는, 지금 보시면 하얀 전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뼈 전이를 PET-CT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PET-CT는 포도당을 먹어서 암세포가 이렇게 밝은색으로, 이걸 이제 SUV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뼈 전이를 확인을 하고요. 이분은 폐에서 뼈로 전이되어서 오셔서 6개월 선고를 받고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경주 자연마을에 2년 동안 살고 퇴원을 하셨는데 1년째 되던 2000년 4월 20일 PET-CT를 찍은 사진입니다. 앞에 사진과 비교하면 거의 뼈 전이암이 대부분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폐암도 반 이상 줄었고요. 뼈 전이암도 반 이상 줄은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한 분, 유방암 환자분이 또 뼈로 전이된 분이 저희 K미러위원회 입원 중이신데, 이분도 그 앞에 분 못지않게 뼈 전이가 심했던 분입니다. 척추 전체와 흉골, 오른쪽 어깨, 양쪽 골반뼈, 양쪽 대퇴골에 전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 PET-CT 사진 보시면 거의 척추에 빠꾸만 데가 없었고요. 또 오른쪽 어깨 시커멓게 보이죠. 골반, 양쪽 골반에 또 대퇴골까지 뼈 전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작년 11월 달 사진이고요. 이것은 이제 올해 2월 달 찍은 사진입니다. 대퇴골의 이 SUV가 6.8에서 3.5로 줄었습니다. 거의 반 이상 줄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PET-CT를 보시면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뼈 성장 인자를 억제하는 파이토케미칼 전염물을 사용해서 뼈 전이암도 또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뼈 전이암으로 고생하는 우리 환우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